네,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여러분을 수익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도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기사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익버스들 기존 승객분들 정말 많이들 계속 타주시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수익 많이 내주시고 있었죠. 어떤 버스는 또 타면은 너무 많이 타서 만석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버스는 조금 더 부진할 때도 있었는데 어떤 버스든 참 기사님의 태워주신 버스들 계속해서 잘 가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사님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영원한 베스트 드라이버죠. 김준호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운행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지 않으실까 봐 제가 걱정을 네.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살짝 지금 네. 운행 시간에 간신히 들어왔는데 네. 또 종목은 또 확실하게 또 준비를 했으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네. 기사님 안 보여드리고 왜 자꾸 저만 이야기를 하나 네. 승객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무사히 제 시간에 와주셨으니까요. 우리 기존 버스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S를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현대차의 로봇 사업 대표적인 협력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벌써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었고요. 오늘 조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타도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8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 주 BOJ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전 섹터 전업종이 대부분 다 쉬어가는 흐름이고 한 2, 3개월 동안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쉬어갔던 반도체 소부장이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SOS렉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이 고정식 라이다를 공동으로 개발한 기업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차가 이제 북미 지역에서 로봇 택시를 이제 운행을 하겠다, 본격적인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다음 달에 있을 CES 행사에서도 로봇 택시를 시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당장은 테슬라 방식의 어떤 FSD, 풀스테프 드라이빙 방식이 아니라 결국 이제 웨이모 방식으로 이제 자동차의 어떤 라이다와 레이다와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이제 달아서 약간의 대량 양상식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로봇 택시만 따로 이제 운행을 하는 방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라이다의 어떤 부착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자율주행과 그리고 휴머노id 로봇 관련된 위탁 생산도 한다고 했었는데 그랬을 때는 결국 센서 안에서는 현대차와 공동으로 개발한 또 SOS 레벨 라이다가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OS 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또 로보틱스 사업과 현대차와도 협력도 있지만 또 전체적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도 라이다 센서의 수요는 결국 물류 이동 로봇에 채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목표가 11,900원은 뭐 돌파를 했고 그래서 3차 목표가 13,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익절 라인 때는 1,500원 라인대로 좀 설정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3차 목표가도 제시를 해주셨고 익절 라인까지 체크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계속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수익 버스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일단 첫 번째 버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노선을 어디로 갈까요? 네, 노선은 일단 첫 번째는 일단 파랑 버스를 좀 타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웬일로 빨간 버스가 아니라 파란 버스로 또 골라주셨네요. 그럼 어떤 마을로 가면 되죠? 네, 오랜만에 M7 기업들 중심으로 좀 들고 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엔비디아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또 애플,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테슬라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마을들 중에서도 테슬라 마을 콕 집어서 골라주셨습니다. 그럼 수익을 내려면 몇 번 버스를 타면 되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209640 YJ 링크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는 209640의 YJ 링크 함께 탑승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많이 탑승을 해주실지 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버스, 오, 굉장히 많이 타주시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올라가는 게 미국 내 지금 이제 전기차 판매량 자체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어요. 전년도기 대비해서 11월 판매량이 26% 이상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은 결국 로봇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최근에 안전 요원이 없는 또 이제 무인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또 지지난주에 또 일론 머스크가 3주 안에 또 이제 안전 요원이 배제된 또 이제 완전 비감독 FSD 로봇 택시를 선보이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또 이제 비감독형 로봇 택시가 본격적으로 미국의 또 오스틴을 시작으로 더욱더 이제 확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2026년도는 본격적인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또 실제로 AI 칩 관련해서 AI 인프라 쪽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그동안 이제 AI가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피지컬 AI 시대가 저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도 결국 테슬라 또 특히 2026년도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거의 괴물 같은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고 목표가 주가를 상향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내년부터 4월, 6월 또 이제 봄 2분기에 본격적으로 사이버 캡의 어떤 양상까지 맞물리면서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거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자율주행이 또 로봇이 또 그냥 숫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굴뚝 사업에 적용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숫자가 아니라 기술력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J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스몰캡 기업이긴 한데 테슬라의 좀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현대향 자율주행 기업들도 있고 테슬라향 자율주행 기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YJ 링크는 SMT 또 이제 표면 실장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기판에 이제 작은 부품들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주요 고객사가 테슬라고 또 그리고 스페이스 X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에 YJ 링크의 SMT 실장 장비가 공급되고 있다는 거는 간접적으로 결국 로보택시와 그리고 휴머노id 로봇 그리고 스페이스 X의 어떤 내년 IPO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YJ 링크가 직간접적인 가장 큰 수혜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율주행 안에서도 결국 테슬라 향 자율주행 기업들이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물류이동 로봇 관련된 개발과 그리고 물류이동 로봇을 다각화로 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대전환에 있어서도 YJ 링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매출의 거의 90에서 95%가 글로벌 빅테크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로보택시 개화와 그리고 또 옵티머스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YJ 링크의 장비 수요도 늘어난다면 내년의 매출 성장도 같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정말 많은 승객분들 탑승해 주시고 있습니다. YJ링크 시가총액 보면 1,000억대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파란 버스가 아니라 초록 버스인데요. 네, 그럼 시가총액이 가벼운 만큼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요? 뭐 YJ 링크 같은 경우는 물론 빠른데 또 이제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이 거래일 전에도 거의 20% 상승이 나뒀다가 그대로 윗골이 달기도 하고 변동성이 크지만 꽉 우리가 안전벨트를 메고 잘 탑승해 있으면은 반드시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보고 있고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분할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YJ 링크는 여기 직전 고점 부근대 4,600원 부근대는 뭐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테슬라 관련된 수혜 기업이고요. 테슬라와 스페이스 X에 또 이제 SMT 장비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또 스페이스 X가 내년 말에 또 이제 상장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스페이스 X 상장 기업으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300원 라인대, 여기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3,4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J링크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더 속력 빠르게 내줄 거라고 기대해보고 함께 타보겠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꼭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빨간 버스, 광역버스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기사님이 계속해서 태워주시고 있는 빨간색 대형 버스 노선 골라주셨고요. 이번엔 어떤 마을이죠?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이제 부품 마을로 오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속 커넥터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리드 프레임 마을이 있고 테스트 핀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기판 마을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을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 골라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기판 마을로 달려가 볼 오늘의 두 번째 버스, 몇 번 버스 타면 될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버스는요. 바로 353 이경용 대덕전자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 번호는 353200번이고요. 대덕전자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정말 많은 승객분들 탑승해 주셨는데 두 번째 버스도 많이 타주셨으면 좋겠지만 네. 첫 번째 버스로 다 몰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올라가는 게 뭐 전반적인 어떤 이제 업종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그냥 2, 3개월 동안 AI 거품론으로 쉬어갔던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
바로 진입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결국 이제 AI 거품론은 뭐 계속 연일 부각이 될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AI에 대해서 꾸준한 어떤 검증을 통해서 결국 이제 상승이나 어떤 변동이 나온다라는 거는 오히려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번 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떤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그리고 BOJ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나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젠 특히 내년의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품단에서는 기판 섹터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특히 이제 리드 프레임 또 그리고 FC BGA 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해성 DS 같은 경우가 오늘 좀 큰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칩에 있어서 특히 리드 프레임 수요는 같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수혜로 오늘 해성 DS가 이제 먼저 움직였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기판이라든지 그리고 MLB 또 고다층 기판 관련해서 유일하게 또 이수페타시스를 대항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결국 대덕전자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AI 서버 전반적인 어떤 이제 실적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좀 FC BGA 관련된 다층 기판 그리고 MLB 기판의 어떤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좀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AMD가 오픈 AI와 지금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AMD의 또 AI 가속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덕전자가 지금 AMD에 결국 지금 최종 어떤 납품을 임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AMD의 본격적인 MLB 기판을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AMD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순차적인 어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최종 품질 테스트는 끝났고요. 최종 승인이 좀 대기한 상태라서 빠르면 연내, 늦어도 한 내년 1분기 안에 AMD의 어떤 대규모 MLB 기판 공급 계약의 체결이 이어지면은 대덕전자는 개별 이슈로도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더 큰데 자율주행 칩 관련해서도 기판 수요는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율주행 칩 또 AI 가속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 결국 기판 수요는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서 대덕전자 탑픽 정보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 대덕전자 모멘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3%대 정도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네,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실질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내년에 어떤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는 저는 기판과 또 소켓이라 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 대덕전자는 MLB 기판의 어떤 대규모 공급 체계에 임박한 상태다 보니까 이번에 AI 거품론이 불식되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BOJ에서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되고 나면은 빠른 속도로 저는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2,500원 라인 때 딱 직전 고점을 1차 목표가로 손절가는 45,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5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탑승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두 가지 수익 버스는 모두 무사히 탑승 마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도 밴드가 열려 있을까요? 네, 오늘 밴드에서는 장중에 주요 이슈들을 좀 추려서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제 핵심 뉴스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좀 시장의 어떤 뉴스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일 녹화 영상을 통해서 이번 주에 어떤 전략들도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놨으니까 전일 녹화 영상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튜브 통해서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녹화 영상까지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